네, 질의응답 할게요. 번아웃같이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고 무기력할 때는 부정적인 정서를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작게 과업들을 나눠서 작은 성취감을 계속 느껴야죠. 팔굽혀펴기 5개라도 금방 하고, 윗몸 일으키기 10개 정도는 금방 할 수 있잖아요. 금방 좀 그런 거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극복해 나가야죠.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다고 극복되진 않아요. 근데 막 정말 터무니없이 운동 생전 안 하던 사람이 나는 이 번아웃을 극복하기 위해서 윗몸 일으키기 100개를 하겠어. 그럴 마음도 사실 못 먹지만 하다가 오히려 번아웃이 더 심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한 10개 빨리 할 수 있으면 10개 딱 하고 10개 성공했어. 그럼 성취감 느껴지잖아요. 10개만 더 해볼까? 뭐 이런 식이 돼요. 과제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수학 문제 풀 게 100개가 있는데 100개를 한꺼번에 풀려고 하면 안 되고 일단 한 2개 풀어볼까? 딱 성취감 느끼고 나서 2개 더 해볼까? 이렇게 돼야 번아웃이 극복되는 거죠. 다음, 신체적 고통을 쾌락으로 인식하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쾌락으로 전환되는 신체적 고통도 결국 부정정서에 해당이 되나요? 일단 이건 특이한 경우잖아요. 전체 인구에서 0.2%밖에 안 되는 얘기를 뭐 심리학에서 다루진 않아요. 물론 그런 것만 특별히 다루는 심리학 분야가 있긴 하지, 오은영 박사님처럼. 근데 심리학은 원래 보편적이고 평범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지 이런 뭐 세디스트, 메조키스트 같은 사람들 다루는 거 아닙니다. 뭐 이 사람들한테는 쾌락이겠지. 근데 뭐 별로 관심을 둘 필요가 없어요. 보편적인 경우가 아니잖아요. 다음, 무기력함과 무력함을 극복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번아웃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얘기했고요. 술 먹으면 기운이 다운된다고 하셨는데 기운이 다운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술을 우울해지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기분이 다운된다고. 기운이 아니라 기분. 술을 먹고 텐션이 높아지거나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건 텐션이 높아진 게 아니고요. 안 하던 짓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절제력이 떨어지고 자기 통제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안 하던 짓을 하게 되는 거지 텐션이 높아졌다고 해석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평상시에 사용하는 용어랑 심리학자들이 보는 관점이 전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전문가가 하는 얘기가 좀 다른 거예요. 안 하던 짓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알코올 때문에 일시적으로 기분이 좋아진 것이고 뭐 그 일시적이라는 말은 맞죠. 일시적이에요. 나중에는 기분이 다운돼 결과적으로 나쁜 영향을 준다는 뜻이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맞아요. 다음, 단순히 소셜미디어나 쇼츠 영상을 스크롤링하는 것도 멀티태스킹과 같이 불안을 느끼게 할 수 있나요? 스크롤링 하는 동안에 뭐 볼까 고민하면서 불확실성이 계속 커져가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해지는 거지.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 컨텐츠를 계속 이것저것 왔다 갔다가 하면서 전환해서 보는 것도 불안의 원인입니다. 그것도 멀티랑 사실 똑같아요. 컨텐츠 전환을 막 계속 한다, 정신없이. 멀티랑 똑같다고. 그러니까 2시간 정도 드라마 하나를 쫙 보고 영화 하나를 쫙 보는 것과 달라요. 그거는 쉴 거면은 영화 하나 보면서 그것도 될 수 있으면 봤던 거 편하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볼 수 있는 거 틀어놓고 보면서 쉬는 게 좋아요. 멀티하면서 쉬는 건 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걱정과 불안만 가중시킬 뿐이죠. 발표 준비와 시뮬레이션을 모두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걱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도한 걱정과 불안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만의 교수님만의 방법도 궁금합니다. 현장에 가서 미리 좀 리허설을 해보면 좋아요. 그래도 학교에서 발표를 한다. 발표하는 강의실에 일찌감치 가서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리허설을 좀 해보고 그래야 불안이 좀 줄죠. 특히 이런 과도하게 긴장하고 불안하고 하는 것이 경험이 많이 없어서 또 그 현장에 대한 감각이 별로 없기 때문에 불안하게 더 커지는 경우들이 있거든. 그때 리허설을 한번 하고 나면 불안이 확실히 줄어듭니다.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안 하고 그냥 가면은 더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이랬을 때 한 가지 문제점은 그 불안을 리허설 같은 거 해보지 않고 방치해 두게 됐을 때 머리가 하얗게 되면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머리가 하얗게 되면은 큰일 난다. 다음, 부정정서를 해결하기 위해 허공에 소리를 지르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별로 효과 없어요. 별로 효과 없어요. 이것도 사실 표출한 거잖아. 그럼 더 화가 난다니까. 또는 더 막 걱정 의심이 줄어든 게 아니라 카타르시스가 느껴지는 게 아니라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지. 허공에 소리 지른다고 그냥 원망하는 소리를 내질렀다고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되는 거 아니잖아요.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것도 아니고. 불안을 자주 크게 느끼는 사람들이 당장 실천해야 할 3가지 이외에도 교수님께서 추천해 주실 만한 것들이 있나요? 제가 이제 이미 뒷부분에서 얘기했죠. 좀 운동을 한다거나, 아까 좀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발표 같은 거 이렇게 있을 때 리허설을 좀 해본다거나, 뭐 면접 보러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20분 전에 오라 그랬다고 해서 20분 전에 딱 가지 마시고 더 한참 전에 가서 그 장소에 좀 적응을 하고 이제 그런 것들. 매우 좋은 습관이죠. 작은 부정정서가 더 큰 부정정서의 예언적 성격을 가진다고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더 큰 부정정서가 오기 이전에 작은 부정정서는 필수적인가요? 또한 작은 부정정서를 해소하고 다루면 더 큰 부정정서는 오지 않을 수 있나요? 필수적이라는 게 아니고 오히려 반대죠. 작은 부정정서를 계속 내버려 두면서 하다 보면은 그게 적절히 또 다루지 못하고 해소하지 않고 하다 보면은 그걸로 인해서 더 큰 일을 맞이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작은 부정정서를 딱 경험했을 때 거기서 학습하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고 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면 더 큰 걸 얻어맞게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고방식도 안 좋은 거죠. 작은 어떤 일을 겪었어. 뭔가 안 좋은 일을 겪었어. 아 그래 액땜했어. 그러면서 내 행동은 변화시키지 않아. 내 삶의 태도나 관점이나 습관이나 내 삶의 어떤 불확실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진 않고 그래 액땜했어. 그러니까 액땜했으니까 다시는 이런 일을 경험하지 않을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더 큰 게 기다리고 있을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보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사실 뭐 작은 부정정서를 그래서 잘 다룰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죠. 다음 가벼운 운동은 어느 정도가 가벼운 운동인가요? 시간으로 따지면은 한 30분 정도. 운동의 강도로 따지면은 런닝머신으로 했을 경우에는 하여튼 천천히 한 4km 정도로 4km 정도로 뭐 한 30분 내지 뭐 길면 1시간 뭐 요 정도가 가벼운 운동이에요. 그냥 또 이런 머신을 사용하지 않고 산책을 한다고 했을 때 이 아주머니들 많이 하시는 거 있죠? 파워워킹 알아요? 파워워킹 이렇게 손 올려서 하는 거 딱 이렇게 올려서 하는 거. 요런 거 한 1시간 정도 하면서 걷는 거? 요 정도가 가벼운 운동.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뭐 팔굽혀기 뭐 한 10번씩 쉬었다가 다시 했다, 쉬었다 다시 했다 하는 식으로 하면서 10개씩 뭐 5세트. 또는 시간 간격을 두고 10개씩 한 뭐 10세트. 뭐 그 정도 하면 가벼운 운동이죠. 근데 막 계속 연속으로 하는 거는 이제 그 헬스 트레이너들 뭐 이런 사람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고. 다음 부정정서 해결을 위해 분노의 원인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은 분노의 원인을 외면함으로써 오히려 해결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이 부정정서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건 분노는 그러니까 약간 별도로 다룰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분노라는 것은 이미 경험을 내가 해버렸잖아. 사람으로부터 해버렸던 어떤 상황으로부터 해버렸던 엎질러진 물이잖아요. 근데 거기다 대고 내가 복수를 하려고 하는 것은 적절한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수를 하려고 하는 것이 그 분노를 직면하는 적절한 방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를 없었던 셈 치자 그러란 얘기는 아닙니다. 분노가 막 끌어오를 때 그 마음 그대로 내버려두고 복수심이 막 불타올라가지고 내가 언젠가 내가 해코지 한번 할 거야. 그런 식으로 대응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분노를 다루지 말라, 회피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멀어졌다가 나중에 다뤄야지.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멀어지는 방법은 음악 감상을 하거나 재미있는 걸 좀 찾아보거나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러고 끝나면 안 되고 구체적으로 다뤄야 돼. 근데 구체적으로 다루는 방법은 뭐냐? 일기 쓰는 거라고 했어요. 그런 거 막 써보는 거야. 그러면서 내 감정을 이렇게 정리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죠. 그 사람하고 직접적으로 대화를 하면서 이때 굉장히 화났다, 사과해라. 이런 식의 이제 대화로 해야지. 그런 식으로 이제 해결을 해 나가야지. 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렇게 대응하는 방식은 잘못된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피하라는 게 아니에요. 대응 방식을 더 건강한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지. 근데 분노를 분노로 대응하면은 좋은 방식이 아니에요. 다음, 부정정서를 적절히 다루는 것에 짜증과 예민함 다루기에서 타이밍 맞지 않음, 수면 부족, 배고픔에 대해서 이 중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 상황인데 일찍 오기 위해서는 수면이 부족하고 아침밥 못 먹고 뭐 그렇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부정정서를 적절히 다루고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뭔가 이 100%를 다 충족해야 되겠다. 그것도 스트레스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100%를 충족하라는 얘기 아니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안에서 아까 이제 통제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좀 해야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밖에 못 하겠는데요. 그 하나라도 해보세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라도 짜증과 예민함은 확실히 줄어들 수 있으니까. 그 수면이 부족하면 아침밥이라도 먹으란 얘기예요, 그러면. 아니면은 아침밥을 포기하고 잠을 좀 더 자든지. 뭐 이런 어떤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늘려가는 게 우리 인생이겠죠. 그리고 이렇게 고민하다 보면은 사실 내가 이 세 가지를 다 할 수도 있었어. 근데 내가 뭐 하나만 바꾸면. 그래서 밤에 밤 문화를 즐기는 사람인데 밤 문화를 즐기는 거를 조금 오히려 그걸 포기하고 이런 걸 지키면 되잖아, 그러면. 그러니까 다른 걸 포기할 때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내 삶을 좀 더 건전하지 않게 만들고 건강하지 않게 만드는 것들 중에서 포기할 게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포기하고 이런 것들은 하나씩 추가해 가는 거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스스로 성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자기불구화는 부정적 전망 핑계의 원인이 되는데 이것은 의식적 행동인지 스스로가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행동하도록 만드는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둘 다 가능합니다. 의식적으로도 가능하고 무의식적으로도 가능하고. 또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아픈 척 했다가 진짜 아파지는 방식으로 되고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은 진짜 아예 무의식의 영역으로 넘어가 버릴 수도 있죠. 자동적으로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예 나쁜 습관이 돼버린 거지. 그리고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어떤 시험을 공부를 잘 안 한 거야. 그런데 그 시험 공부 안 한 것에 대한 핑계를 삼으려는 그런 마음이 사실은 어딘가에 이제 있었겠지. 또는 그것 때문에 뭔가 자기 합리화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지. 그래서 그 시험 시간이 9시인데 그날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야. 늦잠 자고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날은 이상하게 늦잠을 잔 거야. 그래서 그 시험을 아예 안 가버렸어. 그래서 내가 잠을 아예 잠을 늦잠 자는 바람에 그 시험을 못 봤잖아. 그리고 중간고사를 못 봐가지고 내가 성적이 나빴잖아. 이런 식이 돼버린 거죠. 근데 그거는 의식과 무의식의 어느 중간 지점에 어디인가일 거예요. 다음, 공부하면서 음악을 듣는 것도 멀티태스킹 중 하나일 텐데 이것도 불안을 조성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나요? 음악을 그냥 소음으로만 사용하고 공부에 집중하면서 음악은 더 이상 안 들려오는 정도가 된다면 멀티가 아닙니다. 근데 음악을 가사 있는 음악 듣거나 또는 라디오를 들으면서 공부를 한다. 그래서 막 중간중간에 음악 가사도 좀 흥얼거렸다가 라디오도 좀 집중했다. 그러면 이제 멀티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냥 나중에는 이제 그것에만 집중하고 있다. 그러면 그냥 그건 음악 감상이 되는 거지. 또는 라디오 듣기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소음으로만 사용하시면 문제가 없어요. 음악 그냥 또는 배경음악식으로 클래식 정도 틀어놓고 말 그대로 소음으로만 된다. 그러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 부정정서의 예언적 성격 부분에서 장애에 대한 것도 있었는데 사고로 생긴 장애 같은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 건가요? 그러니까 사고로 생긴 장애를 얘기한 거예요. 부정정서를 계속 방치하고 제대로 다루지 않다 보면은 심리학자들이 또 이런 얘기하죠. 시야가 좁아진다. 그래서 시야가 좁아지기 때문에 사고 날 확률이 높아진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방치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아까 얘기한 거기 써 있었던 그래프의 disability와 severe disability는 다 사고로 인해서 후천적으로 생긴 장애를 말하는 거예요. 선천적인 건 포함이 안 되고. 네, 이렇게 질의응답을 마쳤습니다.